안녕하세요. 뉴스와 이슈입니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전격 진입,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후 미국 압송.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미 군용기에 태워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마약 테러와의 전쟁이며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단지 마약 조직 하나를 소탕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이 움직이고 국제법을 무시한 채 타국 원수를 납치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거대한 군사작전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는 펜타곤이 아닌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80조 원 규모의 채권 추심이자 에너지 패권을 되찾기 위한 강압적이고도 효율적인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두로 체포작전 뒤에 숨겨진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결정적 한방과 석유 전쟁에 소름 돋는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먼저 우리는 미국이 내세운 마약 소탕이라는 명분을 걷어내고 그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숫자를 봐야 합니다. 바로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베네수엘라가 중국에게 지었던 빚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미, 그 중에서도 반미 노선을 걷는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인프라 건설, 정유시설 현대화, 무기 수출까지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를 공략하는 핵심 교두보였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 차관을 바탕으로 연명해왔고 그 대가로 막대한 양의 석유를 중국에 헐값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마두로를 제거하면 중국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국제법상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이전 독재 정권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합의 없이 빌린 차관은 부당 채무 오디어스델로 간주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새로 들어선 친미과도 정부가 경제 재건을 이유로 모라토리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그만입니다. 미국은 군사작전 한 번으로 난민의 중국의 영향력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거세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라는 남미 거점도 잃고 빌려준 80조 원도 공중분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좌파 벨트 전체에 중국의 돈을 받으면 그 끝은 파멸이다. 라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200년 전 제임스 멀로 미국 대통령이 선언했던 멀로주의, 즉 아메리카 대륙의 외부 세력 당시는 유럽, 지금은 중국은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 21세기 트럼프식의 거친 방식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라는 독재자를 제거한다는 도덕적 명분 뒤에 숨어 자신들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의 자산 밸류 체인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총성을 동반한 실제전쟁으로 전환된 가장 극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검은 황금, 석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매장량 1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확인된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무려 3천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그 땅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초중지류라고 불리는 끈적끈적한 기름이라 정제 기술이 필수적인데 마두로 정권하에서 기술자들은 쫓겨나고 정유시설은 낙후되어 생산량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미국, 특히 텍사스의 정유시설들은 이 중지류를 처리하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가 막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무력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마두로를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은 곧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 기업 PDVSA의 경영권이 사실상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손아귀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섭니다.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지만 진정한 패권은 가격 통제권에서 나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원유 생산을 미국이 직접 잠그거나 열 수 있게 된다면 OPEC 석유 수출국 기구이나 러시아가 감산으로 유가를 올리려고 해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증산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수호입니다. 마두로는 생전의 석유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가상화폐, 페트로로 하겠다고 시도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이 지켜왔던 불문율입니다. 이것이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다시 달러 경제권으로 강제 편입시킴으로써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는 다른 산유국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마두로의 미국행 비행기는 단순한 체포 이송 작전이 아니라 흔들리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다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한 공고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1위의 유전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 목록에 추가되는 순간 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확실하게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이 설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고립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그가 철저한 비즈니스맨임을 증명합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OI, 즉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수십 년간의 경제 제재나 외교적 압박은 비용만 들고 성과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인 군사작전은 단기간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 결과로 얻는 이익이 투입 비용의 수백 배, 수천 배에 달한다면 트럼프에게 그것은 좋은 거래구도 딜가 됩니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주도는 남미 전체를 감시하는 감시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재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건설사와 기업들이 진출하여 막대한 수주를 따낼 것입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양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난? 트럼프에게 그것은 협상 테이블의 소음일 뿐입니다. 독재자 축출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명분은 그 어떤 비난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실제로 마두로 체포 직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은 해방군의 이미지로 포장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기획된 미디어 전술입니다. 혼란을 틈타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지정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혹한 교훈을 얻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주권이나 불간섭 원칙은 힘없는 나라들의 희망사항일 뿐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의 베네수엘라 사태는 미국이 자신의 국익, 특히 중국 견제와 에너지 패권, 수호를 위해서는 그 어떤 대담한 행동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적성국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이자 질문입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각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라는 시장의 약탈적 포식자 혹은 냉철한 CEO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베네수엘라 사태는 한편의 완벽하게 기획된 인수합병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은 미군이었고 조연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었으며 각본과 연출은 미국의 자본과 패권주의가 맡았습니다. 중국은 80조 원이라는 수업료를 내고 미국의 뒷마당을 넘보지 말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미국은 세계 최대 유전이라는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독재자를 몰아낸 정의로운 개입일까요? 아니면 석유를 노린 강대국의 횡포일까요?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지도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정세에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